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내세우는 정책이 그린 뉴딜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연합, 올해에도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424조 5천억 원이라는 예상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유럽연합의 동향 좀 짚어보고요. 다른 국가들의 동향까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U가 참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액수만 봐도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성장도 이루고 기후 위기도 대응하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있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회복에 주력을 하면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이었죠. 유럽2회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목표, 즉 경제 성장, 그다음에 기후 중립을 조화롭고 추구하고 있음을 갖다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강해지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세계은행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GDP가 279% 성장하는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5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이 상관관계에 다른 흐름을 보였는데요. 같은 시기 유럽연합에서는 GDP가 146% 성장했던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22%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 개선 또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정책을 보면 작년보다 더욱더 혁신적입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EU 녹색 분류 체계도 그중 하나로 원자력 발전이 텍소노미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지만 가장 진보적이고 앞장선 정책이 EU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탄소 국경세라는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유럽이 발표했던 게 Fit for 55, 예. 55였는데 이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예. Fit for 55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자 하는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말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유럽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그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지침,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정, 탄소 국경 조정제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정 개정과 탄소 국경 조정제는 우리나라 기업에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무공해 신차만을 판매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발표했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예. 기존에 적용되었던 품목인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더해서 탄소 및 무역 집약도가 높은 수소라든가 유기화학물, 플라스틱이 추가가 되었고요. 대상 배출가스도 직접 배출뿐만이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전기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배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내년부터 3년간 작년까지는 전환 기간을 주기로 했었는데 예. 내년부터 후년까지 그러니까 다 2년만 전환 기간을 주고 2025년부터 바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만큼 EU는 지금 공격적인 그린 뉴딜에 나서고 있는 건데 문제가 이게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국제학부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예. 지난달 2일에 세계 경기부양 투자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투자금 현황을 분석했어요. 이런 비평 논문을 과학저널 네이처에 기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세계 경기부양 투자금 1경 7천조 원 정도 가운데 1,200조 원 정도만 그린 뉴딜에 투자됐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경기부양 투자금에서 그린 뉴딜이 차지한 비중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연구팀 분석 결과 전체 경기 부양 투자 금융의 6%만이 전기차, 에너지 효율 빌딩, 재생에너지 구축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되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3%의 투자가 석탄산업 보조금 등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사업에 투자됐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0년에서 2024년에 8,400조 원 정도가 투자되어야만 하는데 현재까지 투자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에 필요한 자금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2030년까지 탄소 저감을 약속한 NDC도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이제 브라질이 20% 이상, 멕시코가 10% 이상을 기후위기에 투자를 했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경기부양 투자금의 10% 이하만을 탄소 배출 감축 분야에 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투자 규모는 이들 국가가 파리 기후 목표와 관련해 공약했던 건가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인도라든가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두 나라는 코로나19 경기부양 투자금의 30% 이상을 그린 뉴딜에 투입했다고 하면서 이 두 나라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그린 뉴딜 예산은 33조 7천억 원 정도인데요.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은 뭐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경제성장과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드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